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지수 좀 보고요.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수 관련돼서 6월 24일날 영상 올려드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24일 날 올렸을 때가 6월 24일이 이날입니다. 요 날인 것 같아요. 6월 22일, 23일, 24일. 24일이니까 금요일 날 아마 넘어가는 날 토요일 날 올린 것 같네요. 21선이 깨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고 이렇게 쌍봉을 맞고 가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고 역N자로 이렇게 빠지느냐.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보면 헤드앤숄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해서 고점 라인 정도까지 올라오는 쌍봉 모습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5일선을 개파락한 뒤에 그 다음에 들어줘서 이 갭을 메꾸는 작업까지 해놓은 상황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여기 저점을 깨면은 그냥 깨지는 거긴 한데, 여기 13,567포인트 여기를 이제 깨게 되면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럼 21선 이제 깨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1선의 관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21선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요거를 이제 스킵한 거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거든요. 그럼 21선도 결국엔 61선 깨기 위해선 쌍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60과 21선 사이 어딘가에서 얘가 이제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도 이제 기회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뭐 5일선 쌍바닥 만들거나 혹은 5일선 N자로 21선 돌파를 했다가 21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뿅 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쌍봉 만들어서 61선을 깰 거냐,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21선 눕혔다가 돌파하고 여기 13,86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한 바퀴 더 한 번 더 가느냐, 요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윗부분에서 계속 현금을 만들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부 현금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좀 잘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오는 폭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여기 정도 12,720 혹은 뭐 요 정도 13,000포인트 언저리 정도에서 반등 번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구간에서 13,000에서 12,700 포인트. 그러니까는 이평선은 61선을 깨지 않고 복만 이제 내려와서 61선 한번 건드려주는 흐름까지 우리가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 13,075포인트 여기서부터 12,600포인트 587포인트 요 사이도 충분히 권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맞고 주가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뭐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여기서 N자로 돌파를 했다가 여기 언저리 비슷한 자리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라인 정도까지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닐까. 13,334포인트인데요. 여기 저점 비슷한데 혹은 여기 13,389포인트, 13,334포인트 정도까지는 지금 확정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쌍봉의 완성은 이 고를 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쌍봉 모습, 5일선의 쌍봉 모습이라면 결국엔 13,334포인트를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이게 또 그 지수로는 또 많이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그 각 종목별로는 또 엄청난 또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깨고 이제 내려오는 형국이고요. 지금 2,500포인트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2524포인트 여기 이제 갭 만들어 놨던 자리 2494포인트 121선 지나가는 자리.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N자 파동을 완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강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데 얘도 결국에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코프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에코프로 얘기하던 때가 뭐 26일이니까 뭐 요날이겠죠? 요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막바로 이제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가줘야 된다. 82만 원짜리를 돌파하고 가줘야 된다. 그다음에 21선을 깨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1선 탁 걸치고는 뿅 하고 올라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결국에 이제 에코프로가 코스닥 지수를 이제 하락폭을 이제 막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잘 보면 얘가 지금 1년 만에 지금 10배거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10배거가 나오면 한동안 매우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61선을 돌려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여기 밑에서부터 61선이 파란 선인데 하나, 둘, 3파동이 나왔거든요. 근데 61선 5파동, 뭐 5파동이 나온다거나 이런 쌍봉 나오는 흐름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평선들의 어떤 배열과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정배열 등간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간격이 나오면은 이제 고점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거보다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기술적으로는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뭐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더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최근에는 배터리 아저씨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더 간다고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지 않네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갔기 때문에 결국 얘도 이렇게 쌍봉을 만들거나 혹은 다시 한번 더 가는 5파동까지 전부 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와서 쌍봉 만드는 흐름이 나온다면 요 구간에 코스닥이 빠지고 요 구간에 코스닥 빠지는 게 속도가 조금 늦춰지고 그러니까는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에 더 반등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겠다. 물론 뭐 더 가면 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선이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엄청나게 뭐 긴장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5일선이 깨지기 시작하면 21선 정도까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쌍봉을 만드느냐 아니면 여기서 쌍봉을 못 만들고 이렇게 N자로 빠지느냐 뭐 요런 게임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N자로 빠진다 그러면 61선하고 또 21선 사이 정도까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61선 계속 올라가고 21선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폭이 이제 계속 올라갈 텐데 결국엔 여기 76만 9천 원, 77만 원 요 자리에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기간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지금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가는 종목이고 대장주라고 하더라도 얘만 결국에는 움직이고 다른 종목들은 다 빠그러지기 때문에 에코프로 들고 계신 분들이야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에 지금 서서히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코스닥 기준으로는 860포인트를 깨게 되면 막바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을 좀 볼 건데요. 이제 얘네들 관련돼서는 지금 이번 주에 마지막 PT를 2개를 합니다. 오늘이죠. 10일 날 3시에 이제 그 식약처 취소권 관련돼서 하고 그다음에 14일인가요? 14일 날 이제 그 보조금 관련된 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하게 되면 아마 일정이 나올 거예요. 선고 일정이 나올 겁니다. 선고 일정. 그럼 이게 지금 저는 이제 8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8월 달에는 이제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선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8월이 결국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인데 7월에 얘가 해줘야 되는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5,500원 요 자리를 깨지 않는 선으로 좀 마무리 해주는 게 좋겠다. 혹은 뭐 기대하지는 않지만 양봉이 나와준다면 한 요 정도 31,000원 정도 넘겨주는 흐름 정도에서 좀 끝나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보면은 뭔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변곡이 올 만한 구간까지 지금 오고는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곧 TCG는 뭐 그냥 바닥에서 이제 박박 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7월 4일 코롱 TCG는 7월 4일 이날 얘가 한 9% 정도 올랐었거든요. 올랐다 떨어졌고, 얘도 6월 27일 날 한번 올랐다 떨어졌는데, 요게 이제 조금 의심되는 봉이기는 합니다. 굳이 뭐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번 올려붙였거든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요런 자리죠. 여기 이제 갭 만들었던 28,500원, 28,000원 자리.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좀 만들어놨던 뭐 저점 자리 9,190원 자리에 뭐 여기 정도 언저리에서 대충 조정하다가 8월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모멘텀이라든가 뭐 어떤 이슈 이런 게 나올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주가가 크게 변동을 일으키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규 투자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한다면 월마다 적립식 펀드를 적립식 투자를 본인 스스로 하는 게 낫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물려있는 분들도 그냥 월마다 한 번씩 사고,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최저점을 맞춰가지고 뭐 최고점에 팔겠다, 뭐 2,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려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여지까지 주식 해오면서 그런 식의 투자로 성공했다거나 혹은 마음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도 상당한 내공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월마다 한 번씩 매수하는 게 낫겠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저는 재판 참석할 건데요. 재판 참석하고 나면 후기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쯔남 K였습니다.